네, 김치영입니다.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 양혜정 투자전략팀장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이게 시장에서 이제는 비컷을 해야 되는데 비컷을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 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준이 실제로 비컷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일단 시장에 나오는 컨센서스는 네. 비컷 가능성이 높게 일단 나오고 있는데 그 연준 이사들이 전반적으로 50bp 인하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뭔가 의사소통이 50bp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25bp 정도 이 정도로 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50bp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그 금리를 올릴 때도 사실 보면은 5.5%였죠. 5% 네네. 수준을 시장이 예상했지만 페드에서는 5.5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린 폭이 과했기 때문에 내리는 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내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고용지표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그러니까 침체보다는 약간 둔화 정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임금 상승률이 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보시면 2분기 내내 보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낮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쪽에 좀 문제가 발생했었죠. 근데 이번에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는 부분은 수요 충격이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베이비컷 가능성이 9월에는 높을 수 있겠다. 10월에는 또 FOMC가 없고 11월, 12월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네. FO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성이 이번 주에도 클 것인가. 일단은 CPI가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발표가 네. 미국에서는 또 될 예정인데 그래도 또 물가에 대한 민감도는 예전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내려왔고요. 그리고 연준의 그 힘이라는 어떤 정책 방향, 그 방향의 흐름을 금융 이후는 계속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연준의 힘이 세졌잖아요. 네. 세졌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의 그 정책 방향을 이미 뭐 한 3, 4개월 정도 전서부터 파월 의장도 그렇고 계속 고용 쪽에 우리는 초점을 두겠다고 계속 방향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CPI는 너무 낮게 나오면 약간 좀 침체 우려가 좀 발생하겠지만 3% 이내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CPI 세부 구성 항목 중에서는 서비스나 주거비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더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커머더티 일반 상품 가격 되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내려왔거든요. 근데 주거비나 이런 부분이 잘 버텨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급락한다 그랬을 때는 이건 진짜 침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주목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러네요. 도리어 네네. 너무 빠져서 경기 그쵸. 침체 우려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고용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경기 침체를 보기 위한 건데 네, 네,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에도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뒤에 숨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경기 부진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유가가 빠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유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가라는 부분은 사실 물론 경기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되는데 오펙이 감산을 해오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전쟁까지 났는데도 유가가 그렇게 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았죠. 예, 부양책을 폈음에도 전반적으로 부양책을 강하게 했다고 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중국 사정인데 일단 수요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셰일 쪽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량을 늘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유가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네. 유가가 여기서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요 우려보다는 오히려 유가 하락한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들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유가가 이렇게 하락해 주면은
금리 하락하고 유가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용단에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익 측면에서 오히려 수요 우려에도 보면 이익 측면에서는 보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변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어느 수준 이하로 빠졌을 때 우리가 우려를 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는 게 도리어 그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유가가 또 너무 많이 빠지면 이것도 문제니까요. 어느 그렇죠, 정도 맞습니다. 선이 맞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유가가 급등할 때도 보면은 네. 상승이 20% 이상,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죠. 나오면은 약간 좀 충격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 20% 이상 빠지면은 항상 좀 약간 이건 진짜 수요 충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대략 60불 미만이나 뭐 60불 50불, 미만. 그 정도가 이제 올라갈 때는 뭐 90불 이상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럴당 67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국제 유가, 60달러 이하가 상당히 중요한 또 마지노선이 될 수 있겠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하락을 중요하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 또 빅테크들 네. 하락이 너무나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시장이 안심을 할 수 있을지. 혹시 뭐 애플이 신제품 또 오늘 밤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기대감도 지지난주에는 사실 있었는데 지난주에 보면 약간 꺾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를 네. 앞둔 시점에 되었던 차익 실현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IT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전반적인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은 약간 좀 빨리 왔습니다.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AI 관련된 HBM 관련된 것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정상적인 한 4년 주기 사이클로 항상 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대략 보면은 제품 교체 주기가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2020년이죠. 20년, 21년 그때 많이 그때 교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지금 좀 도달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진짜로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 사이클이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변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미국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를 해주고 이게 이제 소비 심리를 개선시켜주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거든요. 항상 네네. 과거 패턴을 보면은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연말 아니 내년 초 이쯤에서 그 IT라든지 이런 내구재 판매가 다시 호조를 보인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은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거를 좀 넣었잖아요. 네. 새로운 거를 그렇죠. 넣었기 때문에 이제 판매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거로 보면은 요렇게 판매 단가가 올라갔을 때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은 이건 진짜 괜찮은 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힘을 좀 잃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애플이 얼마나 새 제품으로 시장에서 수요를 일으켜 주느냐가 네. 전반적으로 IT 관련 빅테크 업체들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에 근데 또 하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미국의 대선 주자들 TV 토론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10일 날 미국 시간으로 열리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해리스 관련 매매 또 트럼프 관련 매매 이래가지고 관련주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이 막 엇갈리는데 10일 토론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해리스 쪽을 좀 더 주목해 반다고 보고 네. 있는데 해리스가 처음에 이제 부진하다가 전당대회 효과로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좀 약간 주춤한 상태니까 뭔가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검증이 됐어요. 그렇죠. 이 네.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거의 상관없이 지지층은 네. 확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도층의 움직임이 중요한 부분인데 네. 해리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주목하게 볼 것 같고 최근에 좀 나온 그 언론에 나온 정책 흐름을 보면은 약간 저소득층 그다음에 중소기업 쪽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 고금리 구간에서 가장 보면은 약간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쪽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 정책이 얼마큼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팔고 가자라든지 보수적인 심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이번 주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연휴를 앞두고 또 세워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석 연휴가 있고 그다음에 FMC가 있잖아요. 그렇죠. 섭리 아마 누구도 아마 섣불리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 보시면 미국장이 빠졌잖아요. 네.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0.8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코스피라는 것이 수출주라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대표하고 있다 보면은 수요의 한 20%를 감당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침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0.8배면은 거의 과거 패턴으로 보면은 0.8배면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급락 이후의 패턴 보시면은 네. 8월 5일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거의 10% 가까이 빠졌었는데 그 후에 과거 패턴을 경로를 보면은 약 한 달 정도 가량은 보면은 시장이 반등하고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 심리거든요. 그래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나 이후에 아마 확인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9월 말 10월 초 이 부분이 아마 시장의 반등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신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등에 나선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반등폭이 크거나 네. 조금은 속도가 빠른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DS에서는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 저희는 지금 일단 지금 인하 자체가 네. 지금 둔화지만 뭔가 침체는 아니다. 그러면 네. 과거 패턴으로 보면 보험성 인하에 가깝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보험성 인하일 때는 기존 주도주 색깔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 수요에 의존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사실 보면은 상반기 장에서 주도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아마 하반기 이후의 흐름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진단,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